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 백신 접종 비용 지원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예방 효과가 큰 4백신 접종 비용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백신의 종류는 생백신과 사백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중에 유전자 재조합 백신인 사백신의 예방 효능이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백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65세 이상 강원도민에게 이 사백신의 접종 비용을 지원하자는 조례안이 강원도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대상포진은 완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후유증으로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는 질환이나 예방접종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예산 부담을 내세워 난색을 표했습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비용 추계서입니다. 사업 첫해에 1,51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후 매년 126억 원이 든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백신을 2번 맞는 데 드는 비용이 60만 원. 65세 이상 강원도민 36만 명의 70%만 접종해도 어림잡아 1,512억 원이 든다는 이유입니다. 재정 여건과 경제성 등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바로 강원도가 백신 접종 비용을 터무니없이 너무 높게 잡았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미 백신을 맞은 노인이 적지 않아 실제 지원 대상자가 강원도 예상보다 적을 뿐 아니라 입찰을 통하면 백신 가격을 18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중가에 있는 금액 60만 원 최대치로 잡아놓고는 하는 것이 과연 집행부가 정말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표 발의 의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비용 문제와 함께 특정 백신의 접종을 조례안에 담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할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물론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굳이 좀 그 중앙 정부의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현재 강원도 15개 자치단체에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효과가 큰 사백신이 아닌 생백신 접종 지원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철원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최근 군수와 청구 대표자 간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며 법정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원 군수 주민 소환 청구 대표자가 선관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주민 소환 동의 투표를 받을 수의민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들 수의민이 전체 투표권자의 15% 이상 동의 서명을 받으면 군수는 직무가 정지되고 소환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민 소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 간 대립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현종 철원 군수는 지난달 말 소환 투표를 추진한 주민 소환 청구 대표자 등 2명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디까지 뭘 알고 주민소환 신청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주민소환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좀 허위사실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내셨어요. 철원 군수가 주민소환 추진자를 고소하자 추진자 역시 군수 등을 맞고발했습니다. 주민소환을 추진한 청구 대표자는 철원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이 소속 당 당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이현종 군수와 한기호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저희를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민 소환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음해를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양측은 서로가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 절차의 1차 관문은 오는 11월 26일 전에 결정됩니다.
이날까지 수의민들이 주민 소환 동의 서명을 투표권자의 15%인 5,439명 이상 받지 못하면 소환 절차는 중단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여론조사로 정하자는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의 제안을 원주시가 거부했는데요. 다른 현안이나 문화예술 사업과 관련해선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다 공개적인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겠다던 원주시 의회에서의 시장 발언과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거부 의사를 밝힌 원주시. 하지만 비슷한 문화예술 현안인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은 즉각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원주시장이 강원도에 공식 제안한 지 2달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시민 1,586명의 의견을 받았는데 이 중 80%가 넘는 압도적 다수가 오페라하우스 건립 직후 1년 안에 방문하겠다고 답했다며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시내버스 불편 사항과 출산 육아 관련, 시정 우수 사례의 선발 등 민선 8기 들어서만 5차례 넘게 설문조사 형식의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시민 의견이 필요한 현안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 관련 건에서만큼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입맛에 맞는 사안만 골라 여론조사를 하고 정작 여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여론조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원강수 시장 스스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과거 시의회에서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모든 정보를 내놓고 그리고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독 아카데미 문제에만 이렇게 여론조사나 이런 의견 수용들이 좀 거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차별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오페라하우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원주의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하다고 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시설 부족이 오페라하우스 건립 이유라면 아카데미 보전의 이유가 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문화예술 공연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지금 많이들 느끼고 계십니다. 영화계 대표적인 분들까지도 그분들도 아카데미가 충분히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는데 원주시에서는 막무가내로 철거를 고집한 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원주시는 현안별로 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아카데미 극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요청이 없었다며 여론조사 불가, 철거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정 정책 토론에 이어 여론조사 요구까지 거부당한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시청 앞 단식 농성 투쟁에 이어 대규모 시민 문화제와 가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올해는 20세기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국토 녹화 사업이 50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합니다. 강원 산림엑스포 현장에서는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산림 조성과 경영을 위한 심포지엄이 마련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73년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이 참여해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한 이른바 국토 녹화 사업이 시작되고 50년이 된 올해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학술 행사로 지속 가능한 산림 조성과 경영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산림 자원 조성을 위한 조립 면적은 연간 2만 헥타르 정도인데 최근에는 동해안 대형 산불 등의 영향으로 침엽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묘목 생산량 중에서 침엽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3년간 봤을 때 약 73%가 해당이 되고요. 수종별로 기후변화라든지 산림 병해충 등으로 사라져가는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취약한 소나무와 침엽수림 대신 화렵수림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꼭 필요한 소나무림에 한해 유지조림이 필요하지만 대체로 화렵수가 산불 등 재난에 더 강하고 생장이 빨라 탄소 중립에도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산림을 경영해야 되고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두 가지로 잎목 생장과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의 기능도 동시에 달성을 해야 된다. 다만 어떤 나무, 특히 화렵수를 골라서 심고 가꾸어야 하는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침엽수가 쇠퇴하고 있고 소나무가 갖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화렵수가 필요한데 그 화렵수가 어떤 나무를 선발해야 되고 어떤 나무를 키워야 되느냐에 대한 큰 질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강원도 면적의 81%를 차지하는 산림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국내 파트에 이어 내일은 국제 파트 심포지엄이 열리고 오는 18일에는 강원 특별자치도시데이 지속 가능한 강원 산림 발전 방향에 대한 마지막 학술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강릉 커피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생산된 다양한 커피의 향을 즐기고 맛볼 수 있어서 해가 갈수록 커피 축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과학실 알콜 램프 같이 생긴 유리잔을 이용해 커피를 내립니다. 대중들에게는 새로운 사이폰 커피입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강릉 커피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강릉 영동대학교 주도로 바리스타들의 기량을 겨루는 커피 어워드 행사가 마련돼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강릉에서는 더구나 커피학과가 공부하기 좋은 게 이렇게 강릉에서 커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축제도 많이 있어서 대회 출전 기회도 많이 주어지는 것 같고 예년과 달리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과 경포 호수광장 두 곳으로 나눠 진행돼 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실내 경기장에는 230곳의 커피 전문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원두와 음료 판매, 직접 커피를 내리고 시음할 수 있고 밤 9시까지 운영되는 경포 호수광장 행사장에서는 시민들이 소풍을 즐길 수 있도록 돗자리 대여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예년과 다르게 저희가 행사장을 지금 2개를 지금 마련한 상황이고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포 호수광장에 행사장이 추가로 배치되는데 거기는 현재 야간까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와 커피 맥주, 로컬 푸드 등을 즐길 수 있고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점토로 귀여운 인형을 만들고 직접 원두를 갈아 나만의 드립백도 만들 수 있습니다. 커피 축제에 맞게 드립백을 만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신기하고 재밌어요. 이런 예쁜 모양을 하고. 한층 푸르러진 하늘과 더 없는 청량감을 내뿜는 가을바다에 그윽한 커피 향을 더해줄 강릉 커피 축제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목포시를 비롯한 전라남도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국체전에 강원도 선수들은 47종목 1,148명이 참가합니다. 강원도 선수단은 지난해 전국체전과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휩쓴 남자 수영을 필두로 선전을 다짐하고 목표를 종합 9위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선수단은 울산 대회를 종합 11위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주 개최지인 목포에 상황실을 차리고 현지에서 선수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춘천교육대학교를 다니다 자퇴한 학생이 4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서동용 의원이 발표한 교대 중도 탈락 학생 자료를 보면 2018년 춘천교대 자퇴생은 22명이었는데 2022년엔 40명에 달했습니다. 입학 전형에서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도 한 건에서 10건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미등록과 미복학, 자퇴는 2018년 146명에서 지난해 47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를 탈퇴한 원주시청 노조와 안동시청 노조 등 일부 공무원 노조들이 우리도 대정부 교섭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청과 안동시청, 경북소방본부 공무원 노조는 국회에서 우리도 공무원 노조라며 전공노와 함께 대정부 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달라고 국회 상임위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독자 노선을 가게 될 다른 지자체 노조들의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임금과 복지 관련 단체 교섭은 대표 교섭권을 가진 전공노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강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400여 건이 증가한 11,407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80건 이상이 늘어나 500건이 집계됐습니다. 또 최근 5년 사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법규 위반이 5,400여 건 적발된 가운데 강원도는 41건을 기록했습니다. 허 의원은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의 법규 위반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버 장애로 시민 불편을 초래했던 춘천시 버스 정보 시스템이 완전 복구됐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류가 발생한 버스 정보 시스템이 어제 아침 완전 복구돼 현재 버스 정류장 운행 정보 안내와 실시간 버스 앱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장애 원인을 찾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을 오는 10월 10일에 마감합니다. 일반 세대는 한 대에 10만 원, 저소득층은 한 대에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후 보일러를 전옥스 보일러로 교체하면 연간 난방비를 최대 43만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연간 0.5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 물량 1,900대 가운데 잔여 물량은 1,000대입니다. 원주시가 지난달 재착공한 불운 일반산업단지의 정주 여건 개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원주시는 김태훈 부시장을 주재로 11개 부서 협업회의를 열고 산단에 입주할 기업과 임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불온 IC 개설을 포함한 교통시설 확충과 교육 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5년 만에 재착공한 불온 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줄지 않자 강릉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강릉시는 65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오는 19일 접종하고 일반인들은 11월부터 접종할 예정입니다. 이번 접종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가능하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동해시가 추암 촛대바위 출렁다리 예경보 시스템을 이달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지역사회 재난 예방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추암 촛대바위 출렁다리에 인원 집계와 관리용 CCTV, 전광판, 방송 안내 장비 등을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통행 하중에 따른 경고 방송이 가능해지며 재난 관련 예경보와 대피 관련 정보 등도 안내할 수 있게 됩니다. 삼척시 성내지구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되는 성내읍성마을 통합 브랜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삼척시는 디자인 개발 용역을 통해 발굴한 통합 브랜드 4개 후보안에 대해 이달 초까지 온라인과 대면 설문을 거쳐 죽서루와 성내동, 성당과 읍성길을 시그니처로 표현한 통합 브랜드를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브랜드는 마을 대표 공간들을 중심으로 마을 안에 숨어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디자인됐습니다. 춘천 의암호에서 커다란 달 조형물을 배경으로 하는 노을 별빛 카누 시민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춘천 레저 태권도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의암호 상중도 배터에서 열리며 열기구에 탑승해 지상 20m를 오가는 하이하이 열기구 체험 행사가 상중도와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1일과 22일 치러지는 2023 춘천국제 레저대회의 붐업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원주시가 치악산 구룡사에서 2030 여성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캠프를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금연 캠프는 이론 교육과 요가 수업, 명상, 숲 체험, 개인 상담 등으로 운영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으며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최대 16명을 모집합니다. 강원대학교가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학습 도우미 AI 튜터 베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AI 튜터는 학생 각각의 학습 진도와 수요에 따라 맞춤형 온라인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채팅과 문서 요약, 실시간 번역, 문서 번역 등 4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대는 앞으로 사용자 수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유정 4대 문학상 시상식이 김유정 문학촌 야외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김유정 작가상에는 임선우 소설가의 낙타와 고래가 선정됐고 김유정 신인 문학상에는 박운하 시인과 박태양 소설가, 전복연 소설가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